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국 가계부채 규모가 2008년 수준보다 500억 달러 더 많은 12조 7,3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1,490억 달러 증가한 규모고요. 대부분이 등록금 대출과 자동차 구입 시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규모는 줄었지만 채무 부일행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버블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채의 질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다는 게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입니다. 2008년 대불황의 징조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있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고 차세대 자동차의 본격적인 등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써 테슬라, 구글, 애플의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0년쯤 되면은 본격적인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결국 포드 자동차는 3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 삭감을 위해 10% 정도 인력 감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미 4,400명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 정치 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자동차 산업의 일시적 충격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이상한 행동,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테러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웬일일까요? 어느 움직임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덤이죠. 우리 경제가 중국과 아시아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은 55%를 넘습니다. 중국과 아시아 경제가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은 절대적이죠. 그러니 미국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특검을 예의주시할 필요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챙겨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린 37번째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이 아무래도 5.18이니까요. 아마 5.18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지낸 분이시고 오늘 기념식에서 가슴이 찡해셨던지 눈물을 상당히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총선에서는 참여하지 못하셨죠? 그때는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오늘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냥 마음으로부터 울고 그러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열사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표정두 열사가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네. 그분이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시면서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 거기로 그냥 이름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리 박관현 선배님도 저희가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정말 이름도 없이 산하에 갔던 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을 그냥 이름을 불러줘서 그냥 감정이 좀 그랬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가사말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참 감성적인 글귀 아닙니까? 네, 예. 끝에 후렴구도 산자에 따르라. 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못다 이룬 그 민주화의 꿈을 살아있는 동안에 대신 이루어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의 말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은 보니까 하여튼 83학번 정도 되시겠습니다만 광주 사태 때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셨겠습니다? 제 고2 때입니다. 고2 제가 82학번이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대동고등학교라는 것이 광주에서 가장 처음으로 휴교령이 내려진 전국 최초의 고등학교고, 네. 제가 이제 우리 동료 정치인 중에는 송영길 선배가 3학년인데, 네.
당시에 3학년 고등학생 제3대 1년 선배가 총에 맞아 죽고 네. 또 선생님들이 많이 박성무 선생님이나 많이 윤광장 선생님이 갇혔던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물란 행진곡이란 것은 산자야 따르라.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네. 살아있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지켰던 다짐이 되고 네. 미안함도 되고 그런 어떤 위로와 다짐과 미안함 이런 노래인데 네. 이걸 못 부르게 하니까 속이 환장하죠. 그냥. 환장하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재창을 통해서 좀 가슴에 남았던 응어리가 좀 풀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9년 동안 그냥 막 답답하고 그랬을 건데 네.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도 그렇고 네. 노래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그냥 불안하다. 광주가 한번 다시 산다. 네. 민주주의가 한번 이제 새로 한번 회복될 계기가 시작됐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YTN 빌딩 1층에 보면은 대형 스크린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에 2013년 당시 5.18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얼굴 표정과 문재인 네. 대통령의 이번 얼굴 참여가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5.18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다시피 79년 12.6 사태 이후에 우리가 거치는 아주 민족사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민주화라고 이름은 했습니다만 가슴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우리 정치 발전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또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5.18 기념식, 지역 추모 행사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기념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네. 그동안 후퇴된 민주주의에 대한 복원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 네. 민주화 운동, 그리고 최근에 이 촛불 시민혁명,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데 네. 기가 막히게 대통령께서 이걸 묶어내는 일을 해주신 겁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귀한 5월과 민주화운동과 촛불을 하나로 이렇게, 이건 다른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 솔직히 한 10여 년 동안 5.18 기념식에 참여하면서 자존심이 되게 무너졌거든요. 네. 그 황교안 총리가 작년 와서 기념식 대독하고 네. 또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데 도대체 그 양반들이 정부를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네. 정말 치욕적이고 스스로 거기 앉아있으면서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네. 이런 자괴감도 들었는데 오늘 그냥 그런 문제를 시원하게 날리면서 나라다운 정말 나라는 뭔가 네. 좋은 정부가 오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정말 정부 행사가 기쁠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 네. 좋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네. 참 이 작은 나라라 그러면 작은 나라. 그렇지만 경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북한과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늘 발생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5.18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연평도 해전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또 세월호 사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겠죠. 원천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 네. 국가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네. 살릴 수 있는 국민을 못 살린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네. 그런 점에서 도대체 나라란 것이 뭔지, 예. 국가란 것이 뭔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통령과 공무원과 이런 사람들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세월호와 5.18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 추모사 읽은 유가족 분이 김소영 씨죠? 예. 1980년 5월 18일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가 희생당했다라는 이야기 사연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울고 또 안아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5.18과 관련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 개입설이니 폭동이니 이런 게 있는데 이 진상규명이 왜 이렇게 힘들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참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진정한 민주정부 10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있고요. 네. 정말 그동안 이 순간까지 오는데도 힘겹고 다치고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죽고 이래 왔는데 네. 너무 이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9년 동안 많이 애곡되고 훼손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워져 왔는데요. 네. 정말 지금이라도 지금 이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발포 명령의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밝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도 본질로 접어들지 못하고 그냥 니물리한 행정국을 재창하냐 합창하냐 예.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본질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물리한 행진곡 가사에 후반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의 진실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책도 내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기정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참 딱 한마디 발포 명령과 그 과정에 대해서 고백하고 네.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네. 많은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제 생을 이제 정리하실 때는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예.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 이런 공약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잘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독일에서 한 7, 8개월 있으면서 독일 나치 청산 과정을 보면서 네. 우리 광주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공약화 시켰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3.1운동과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은 것처럼 네. 정말 5.18도 이제 국민적 합의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으로 넣어줘야 된다. 네. 보수 정당도 진정한 보수라면 네. 그 정도는 합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권과 소신의 인물이죠. 예를 들면 박승춘 하면 고집쟁이, 아집쟁이, 권력에 빌붙어서 6년, 7년 월급 받아먹는 이 정말 이 역사의 죄인에 비해서 얼마나 소신 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예. 정말 이거 저는 제가 박승춘 보훈처장하고 수년을 정말 갈등을 갖고 싸우고 이랬던 거에 비추었을 때 너무너무 정말 잘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측근 인사들이 백의종군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성근 씨나 명계남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치에 관여한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나온 삼철이라고 부르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 해외로 나가시고 백의종군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문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역차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들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는 결단이라고 보고요. 예. 많이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친노, 패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빛을 발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의 어떤 희생을 크게 박수치고 있는 걸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있는 국무총리 내정자나 이런 분들 또 주요 부처의 장관급 이런 분들을 놓고 보면 경제수석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일해본 분들이 많이 등용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사이드에 빠져 있고요. 네. 오히려 손발을 직접 맞춰오지 않았지만은 여러 분야와 여러 곳에서 실력을 검증된 분들을 이렇게 네. 포용하고 화합하는 인사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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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근까지 나타난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성급하고 모든 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습니다만 인사의 시작부터 비끄덕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신중한 그런 행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도 다음 총선에는 꼭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정부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